자, 그동안 거품이 많이 낀 자산 가치가 빠지는 것인지 주식과 코인이 2022년 들어서고 계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나스닥이 또 3% 가까이 폭락했는데 이 무서운 변동성이 2달 넘게 잡히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그전 평소에 나스닥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2, 3주 안에 거의 회복이 되었었는데 이런 단기 하락과는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무적이라고 불리던 나스닥이 진짜로 끝인지 아니면 이 위기를 다시 2020년처럼 극복할지 매우 궁금한 상황이지만 나스닥이 지난 2020년 3월 슈퍼 대폭락장에서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정도가 빠졌었는데 이번 1월에만 고점에서 2000포인트나 빠지면서 공포장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지금 위치가 저번 폭락하기 전보다 50%나 더 올라와 있는 위치라서 더 많이 빠졌을 수도 있지만 멀쩡한 상태에서 이 정도 빠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항상 폭락장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돈을 힘들게 벌었다 하더라도 폭락장이 와버리면 돈이 진짜 아무렇지 않게 녹아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락 초기에 손절하는 것인데 그동안 계속 합숙되었던 오뚜기 같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반등과 다시 올라가면 어쩌지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초기에 손절하는 게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이놈의 다시 오르면 어쩌지라는 생각 때문에 손절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락장 원칙을 보기 쉽게 모아서 설명드려 볼 텐데 일단 하락이 오면은 살아남아야 나중에 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장에서 돈을 다 날려버린다면 나중에 시장이 좋아지거나 안정을 되찾아도 큰 돈 벌기도 힘들고 날린 돈 회복하다가 시간만 보내거나 돈이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만약에 폭락하게 된다면 저의 차트 경험으로 눈대중으로 봤을 때 12,60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잘 풀리면 좋겠지만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면 폭락장에서 당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폭락장에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7가지 원칙을 설명드릴 텐데 하락장을 피하거나 대응하는 원칙입니다. 이것만 지키면 무조건 하락장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마인드가 딱 2가지가 있는데 이걸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다시 반등해도 배 아파하지 말기. 반등 하루 이틀 먹으려고 목숨 걸지 않기. 여기서 돈을 벌지 못해도 시장이 안정되거나 좋아졌을 때 또는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에서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내 돈을 지킬 생각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다시 반등해서 배 아플까봐. 여기서 털렸는데 2800 초반에서 털렸는데 며칠 지나고 이 반등하는 거 보고 배 아파 죽을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이 올까봐 손절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11월 26일에 손절하거나 그 다음 캔들까지 분석을 한 다음에 손절을 했을 것 같은데 손절한 다음에 나중에 올라서도 물론 마음 깊은 곳에는 배 아파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을 제가 주식을 오랫동안 하면서 한두 번 겪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이 순간은 힘들더라도 딱 하루만 지나면 다 잊혀지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7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하락 초기 발견 대응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제 모든 기본 축이 되는 황금선 이 황금선만 알고 있으면 하락 초기에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기도 하고 하락 초기에 손절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초기에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잘 나가던 증시가 딱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차트 자체가 다시 고점을 뚫어줄 것 같은 위치인데, 여기서 뚫어줘야지 정상인데 이 분위기를 살리지 못하고 다시 황금선을 깨버렸다는 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초기에 발견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주식을 하면서 차트가 곡선을 그리면서 황금선 잠깐 깨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자마자 바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게임주랑 여러 가지 종목들 손절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그때 손절했을 때가 좀 음봉을 맞긴 했지만 황금선 깨고 나서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의심을 하고 초기라 생각하고 손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미 초기가 지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물려 있다면 지금 당장 하루 이틀은 괴롭겠지만 기술적 반등까지는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초기에 황금선 깨고 나서 이거를 이틀 3일, 빠르면 하루 만에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단기간 일주일 이내에 다시 황금선 위로 회복해 준다면 다시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다시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면 그때부터는 계단식 하락을 의심해야 됩니다. 깨는 순간부터 단기간에 다시 회복을 하냐 하지 못하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조건도 단순한 게, 증시가 반등해야 될 자리 또는 상승해야 될 그런 심리적인 자리였는데도 상승하지 못하고 황금선을 깼을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 하락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계좌가 이런 지독한 폭락장에서도 수익이 찍혀 있는 이유가, 제 1의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에 2018년 10월 그리고 2020년 3월 이런 말도 안 되는 폭락장이 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살아남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라. 이게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1년 동안 증시가 떨어지기만 하면 V자 반등, 이 반등하면서 느낀 게 말이 안 된다 싶었지만 계속해서 말 안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이걸 학습시켰습니다. 개인 투자자한테 이걸 학습을 시키면서, 증시가 떨어지면은 니들은 무조건 사라, 우리는 팔게, 니들은 무조건 사라, 이거를 1년 내내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진짜 심한 대폭락장이 나온다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실 겁니다. 증시는 항상 잘 될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는 게임이라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잘 될 거야, 물리고 손실 보는데도 나중에 1년 2년 기다리면 오르겠지, 10년 뒤에는 오르겠지, 장기 투자 가치 투자로 전환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코스피입니다. 가치로 움직이기보다는 돈 있는 세력이 테마로 엮여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거래량을 발생시키거나 그렇게 대부분 움직이지, 단순 가치가 좋다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이 2200개 넘는 종목 중에 거의 없습니다. 진짜 가치로 움직이려면 차라리 광기가 끼었을 때 가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군 일에 볼 수 없었던 역사적 이런 상승장이 다시 나온다면은 당연히 지금 떨어졌던 대부분 종목들 다시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항상 잘 될 거라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상황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주식을 주문 넣을 때마다, 주식을 이렇게 잡아서 주문 넣을 때마다, 이거는 안 되면은 여기서 손절해야겠다, 1% 정도 내줘야겠다, 40만 원 정도 감수해야겠다, 수익 볼 생각보다 손실을 볼 생각부터 합니다. 여기서 매수한 다음에 나는 무조건 100만 원 먹고 나갈 거야, 이게 아니라 40만 원까지만 감당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핫다와 바닥 예측 절대 금지. 이때까지는 잘 풀렸지만 최근에 종목 중에 카카오, 자, 카카오 보시면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마다 매수하신 분들 크게 물린 상태일 텐데, 진짜 떨어지는 종목들은 바닥이 어딘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바닥에 잡는 분들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매일매일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당연히 바닥을 찍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는 잡을 것이고 누군가는 완벽한 바닥에 잡아서 엄청나게 편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성공 투자를 하는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려올 때 받아먹어서 엄청난 손실을 입어서 본전을 챙기기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락하는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하한가 따라잡기랑 또 하락하는 종목을 따라잡기, 바닥을 예측하는 것은 절대 금지하셔야 됩니다. 종목뿐만 아니라 지금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다시 반등할 거라는 무조건적인 생각보다 바닥을 예측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 지금 상황이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다면 시가총액 상위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상위 종목들을 체크하면서 이 상위 종목들 대부분의 추세가 황금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단기간만 무너졌다면 지금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무너진 종목은 이 추세가 다시 전환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그래도 살아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있지만 그 밑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뭐 한 번, 두 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오래 끌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전체 추세를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추세를 체크한 다음에 전체적인 추세가 상승 추세인데도 잠깐 휘청거리는 것 같다면 그때 매수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어디가 바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한데 아마 2번이랑 5번 때문에 이런 하락장에서 당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반등을 꼭 먹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장을 보면서 싸게 살 기회다, 나는 하루 이틀 쉽게 증시가 2, 3% 올라갈 때 반등을 먹겠다. 물론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단타로만 그 반등 나오는 분위기가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증시가 계속해서 단기간 심할 정도로 폭락하다가 기술적 반등이 하루에 플러스 2, 3%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시장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꽤나 짭짤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초반에 외국인 기관 수급 신경 쓰면서 얘들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작하자마자 개인들 다 털어내게 겁줘가지고 증시를 시작하자마자 역가락처럼 휘면서 마이너스 1, 2% 아무렇지 않게 뺐다가 아래골이 달면서 수직으로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올리는 과정은 외국인 기관 수급, 이 수급이 어떤 식으로 1분 단위로 누적이 되냐를 보고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면 시작하고 나서 순매수가 찍혀도 언제라도 순매도로 전환할 수가 있는데, 당일 추이를 계속 보면서 1분 단위로 순매수가 누적이 되냐, 아니면 순매수가 누적되는 게 아니라 다시 순매도로 나오냐, 이 방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보통 얘들이 작정하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싶으면 하루 종일 방향이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1분 단위로 수급의 흐름을 체크한다면 반등장을 노릴 수 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애초에 반등을 꼭 먹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별표 해놨는데 꼭 지키기 위한 마인드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꼭 지켜야지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괜히 하루 이틀 반등 먹겠다고 나서다가 손해만 입을 수가 있으며, 이 반등을 꼭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V자 반등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돈 벌 기회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무조건 살아남아라. 이건 하락장에서 꼭 필요한 원칙입니다. 하락장에서 벗어나 다시 안정되는 시기와 상승으로 추세 전환, 이거는 당연히 황금선 기준입니다. V자 반등이 나온 다음에도 1, 2주 정도 안정이 되면은, 저번에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은 회복하자마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회복하고 나서도 종가 기준으로 황금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이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가 추세 전환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살아남은 다음에 12월에 있었던 이런 그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그림이 나왔다가 또 황금선 깨면은 또 힘들게 갈 수 있지만,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이런 분위기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째가 진짜 매수하고 싶으면 신용잔고 체크. 제가 외국인 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외국인 공매도가 더 지독한데, 만약에 제가 외국인 공매도라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공매도를 최대한 비싼 가격에 누적시켜 가지고 얘들이 정한 시간, 내가 정한 그 시기에 악재랑 맞물리던지 뭐 어떻게 시기를 맞물려 가지고 작정하고 폭락을 시킬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개인 투자자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인 공매도라고 무조건 함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외국인의 목적은 이 빚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빚내서 한 투자, 신용잔고. 이거는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반대매매가 나갈 수 있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이 신용잔고가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증시에 자금이 많이 예전보다 늘어서 신용잔고가 지난 대폭락장에 6조 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거기까지는 당연히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2020년 3월 보시면 신용잔고가 6조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대폭락하니까 전부 다 반대매매 나와서 그 전에 좀 높았던 신용잔고가 10조 원. 지금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10조 원에서 6조 원까지. 지금 당연히 이 증시 분위기 때문에 또 2000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와서 신용잔고가 10조 원 밑에까지 떨어지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단기간 생각하는 잔고가 한 17조에서 18조 정도. 그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그냥 많이 떨어진 대형주 위주로 무지성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남들보다는 유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떨어지지 않는데, 잘 떨어지지 않는다면 억지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1년, 2년, 뭐 3년, 5년 지나가지고 떨어졌을 때만 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이건 끼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 원칙만 가지고 있으면, 또 꼭 필요한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시장이 온다 하더라도, 지난 2020년 3월보다 더 심한 시장이 온다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무조건 장투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말한 대응 자체가 다 틀린 말일 수가 있어서, 또 대응하기가 힘들 수 있어서 증시가 다시 잘 풀리기만을, 다시 반등하기만을 기다리는 거 말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3% 폭락했지만 월요일 우리나라 증시는 또 시작하자마자 외국인 기관이 작정하고서 끌어올린다면은 개파락만 나왔다가 언제라도 아래꼬리 달면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수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을 맞출 수 없겠지만 혹시나 모를 리스크에 대해서 전부 다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소중한 돈 잘 지키시기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